책 한 권을 정말 재밌게 다 읽었는데 막상 책을 딱 덮고 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뭔가 긴 터널을 막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떤 풍경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요. 오늘 바로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. 수동적 독서의 함정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독서가 혁명이 될 수 있는지, 그리고 작가와 싸우기 위한 무기를 갖추고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지적 세계를 건설하는 그 과정까지 한번 제대로 따라와 보시죠.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바로 수동적 독서의 함정.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읽은 책 내용들은 우리 기억 속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는 걸까요?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책을 읽는 그 순간에는 다 알겠다,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싶었는데 왜 며칠만 지나면 핵심 내용조차 가물가물해지는 걸까요? 이건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. 거의 모든 독자가들의 보편적인 좌절감이죠. 네,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수동적 독서에 있습니다. 이건 사실 독서라기보단 그냥 눈으로 글자를 훑는 행위에 더 가까워요. 저자가 하는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 남는 건 아무런 알맹이 없이 텅 빈 지식의 껍데기뿐이라는 거죠. 자, 이 돈키호테의 이야기는 수동적 독서가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. 그는 책 내용을 비판 없이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린 나머지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잖아요. 이게 바로 우리가 텍스트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. 이제 두 번째 단계, 혁명으로서의 독서입니다. 이 수동적인 소비 행위를 어떻게 하면 짜릿한 대결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여기서부터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. 독서는 더 이상 얌전히 정보를 받아먹는 행위가 아니에요. 오히려 저자와 링 위에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.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고 따지고 반박하는 역동적인 지적 결투인 셈이죠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. 왼쪽처럼 그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독자에서 오른쪽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면서 자신만의 지식을 쌓아올리는 능동적인 탐험가로 변하는 겁니다. 여러분은 더 이상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. 이야, 정말 멋진 말이죠. 이 문장이 바로 능동적 독서가 가진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. 단 한 권의 책과 제대로 만나서 치열하게 씨름하면 내가 세상을 보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다가 태양이 중심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충격처럼요. 세 번째 단계입니다. 작가의 기술 파헤치기. 이 지적인 결투에서 이기려면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그렇죠. 상대방, 즉 작가의 전술을 파악해야 합니다. 작가가 어떻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우리를 설득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위대한 책 뒤에는요, 사실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. 작가는 단어와 문장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, 정교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지어올리는 건축가와 같아요. 우리는 이제 그 설계의 비밀을 들여다볼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같은 수많은 명작들은요, 이 고전적인 3막 구조를 따릅니다. 1막에서 상황을 설정하고 2막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3막에서 해결되는 시기죠. 작가가 어디에 긴장감을 배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지 이 구조를 알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. 좀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 볼까요? 작가들은 단순히 나는 두려웠다라고 말하기보다 무릎이 스펀지처럼 흐물거렸다고 보여주는 기법을 씁니다. 왜냐하면 독자가 그냥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직접 느끼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.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작가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그들의 권위 뒤에 숨어있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독자인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. 네 번째, 드디어 당신의 지적 무기고를 채울 시간입니다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해요. 이 지적 대결에서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, 즉 능동적 독서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장착해 보겠습니다. 모티머 애들러의 책 독서의 기술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4단계 방법입니다. 어떤 책이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틀이죠. 먼저 작가가 쓰는 핵심 단어,
즉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핵심 주장인 명제를 찾아냅니다. 그리고 그 명제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논증을 이루는지 파악하는 거죠. 능동적인 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명제를 찾아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뭔데 하는 그 핵심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죠.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궁극의 테스트입니다. 자,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작가의 단어를 쓰지 않고 온전히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?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아직 그 책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인용문은 글을 써보는 행위, 하다못해 나 자신을 위해 간단히 요약이라도 해보는 것이 생각을 얼마나 명료하게 만드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.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. 그리고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이 원칙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. 이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우리의 비판을 훨씬 더 날카롭고 건설적으로 만들어주는 규칙들이에요.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약속인 셈이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, 나만의 생각 구축하기입니다.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독서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. 저자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에요. 저자의 생각을 재료로 삼아서 그걸 부수고 쪼개고 다시 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생각의 집을 짓는 겁니다. 모든 책은 그 집을 짓는 벽돌이 되는 거죠. 능동적 독서는 바로 이런 내면의 대화를 만들어냅니다.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. 하나는 저자의 목소리,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나의 목소리죠. 이 생산적인 긴장감이야말로 우리를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진짜 엔진입니다. 자, 이제 여러 근의 차례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이 새로운 기술들을 당장 적용해보고 싶은 책, 혹시 떠오르시나요? 당신의 지적인 혁명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바로 지금, 당신 손에 들린 그 책 한 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.